코인 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 상대방 채무자가. 그러면 코인 거래를 하려면 대표적인 5대 거래소가 있는데 거의 입출금 계좌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각 코인 거래소마다 입출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은행이 다르거든요. 거기다가 압류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채권 추심 끝까지 추적하여 성공시켜 드립니다. 1탄입니다. 제가 신탁의 신이라는 이름으로 신탁 관련 사건도 많이 하지만요, 일반 민사 사건이라든지 형사 사건 또는 가사 사건 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제 중부교육청에 학교 폭력 관련 심의위원이 돼가지고요, 이제 학폭 사건 등도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채권 추심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겪어봤을 문제일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요, 하다 안 되시니까 오시는 거예요. 요즘은 인터넷에 워낙 정보들이 많으니까 인터넷의 정보를 찾아서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고, 금액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이제 조금 더 저렴한 법무사님들을 찾아서 법무사님들한테 맡겨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채권 추심이 이렇게 결과가 심통치 않으니까 이제 저한테까지 와서 이제 상담을 하시는 거죠. 물론 이제 저도 채권 추심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설명드리는 것처럼 끝까지 다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했는데 정말 열에 한 명 정도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참 의뢰인분들한테 미안하고 사전에 설명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돈을 받는다는 게 확실하면 이런 채권 추심 절차를 진행할 때 변호사 보수는 둘째 치고라도 법원에 기본적으로 내는 돈들이 있잖아요. 인지대라든지 송달료라든지 이런 걸 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 내는 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돈 돌려받으면 되지라고 하는데,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계속해서 이런 실비들이 소요되면 의뢰인분들이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채권 추심 업무를 의뢰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정말 저렴하게 해드려요. 이렇게 실비가 계속 소요되는데도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맡기셔라 라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끝까지 했는데 돈이 안 나오더라도 이 사람을 괴롭히고 싶다, 이런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시다 보면 의외로 또 돈이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 당장은 돈이 없지만 나중에 거기 돈이 들어와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갖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상대방한테 채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죠. 통상 강제 집행은 이 사람 부동산에다 하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근데 부동산이 없으면 이 사람 주민등록 초본을 떼서 최후 주소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주소지에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뗐는데 이 채무자가 소유자가 아니다라고 하면 임대차를 살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에 강제 집행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세요. 또 하나는 대부분 다 은행에 예금 계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금 계좌에 대해서, 즉 예금 반환 채권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인은 또 나아요. 어느 정도 압류가 금지된 범위가 있긴 하지만 급여라도 압류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근로자가 아니라면 정말 추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하는 방법들을 차례대로 설명드릴 텐데요. 아까 같이 부동산에도 해보고, 임대차 보증금에도 해보고, 예금 채권에다가도 해보고, 급여에다가도 해봤는데 없어요. 그러면 이제 포기할 거냐? 그게 아니고 제가 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 국세환급금에다 압류를 합니다. 법인은 국세환급금이 있을 수 있겠죠. 개인도 개인 사업자라면 있을 수가 있어요. 개인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연말정산 같은 거를 하면서 환급금이 생길 수도 있고, 또한 일반 개인인 경우에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환급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환급금에다 압류를 합니다. 이 경우 이제 제3채무자는 대한민국이고요. 소관청은 그 채무자 주소지 소재 관할 세무서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제가 하는 방법이 지방세 환급금이 있을 수 있어요. 지방세 환급금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급되는 세금이거든요. 이 경우에 이제 제3채무자는 이 채무자 주소지 소재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겠죠. 서초구에 살고 있다 하면 서초구청장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혹시나 이 상대방 채무자가 법원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면서 공탁한 게 있다, 특히 이제 현금 공탁한 게 있다라고 하면 이 공탁금에 대해서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법원이라고 하더라도요, 제3채무자는 대한민국이 되고 소관청은 무슨 땡땡 법원 공탁관,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
또는 수원지방법원 공탁관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이 채무자가 깜빵에 들어가 살고 있다, 뭐 구치소나 교도소에 들어가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가족들이 넣어주는 영치금이 있어요. 그 영치금이 1억 원 뭐 이렇게 뭐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 누구나 평등하게 300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습니다. 그 영치금을 압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도 그 영치금 압류해가지고 180만 원 회수했습니다. 180만 원. 이 경우에 이제 제3채무자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고요. 소관청은 무슨 땡땡 구치소 또는 뭐 땡땡 교도소가 되겠죠. 그렇게 되고, 여러분들 이제 저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데 한 20, 30대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뱅킹에 익숙하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라든지 K뱅크, 토스뱅크에 이 계좌가 있더라고요. 신용불량자들도 이 카카오뱅크나 K뱅크, 토스뱅크에는 계좌 개설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좌를 갖고 있고 얼마간의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대방 채무자가 젊은 사람들인 경우에는 이렇게 카카오뱅크나 K뱅크, 토스뱅크에다가 예금 채권 압류를 진행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코인 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 상대방 채무자가. 그러면 코인 거래를 하려면 대표적인 5대 거래소가 있는데 거의 입출금 계좌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각 코인 거래소마다 입출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은행이 다르거든요. 거기다가 압류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업비트는 K뱅크죠. 그 다음에 빗썸은 아마 NH농협일 겁니다. 코인원은 카카오뱅크, 코빗은 신한은행, 마지막으로 고팍스는 전북은행이에요. 상대방 채무자가 코인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이 5개 은행에 압류를 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수협인데요. 이 변호사들도 너무 복잡해요. 국민은행은 압류 딱 한 번에 하면은 모든 국민은행 지점이 다 압류가 되는데, 이 농협, 수협, 뭐 신협, 새마을금고는 뭐 이렇게 뭐 단위 농협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복잡해서 변호사들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은 수협까지만 설명드릴게요. 나머지 농협하고 새마을금고, 신협은 제가 이제 2탄 영상을 만들면서 설명을 드리고, 일단 수협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 상대방이 수협 조합원인 경우에는요, 이 조합원 예금이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를 제3채무자로 해야 됩니다. 수협은행에다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냥 조합원 예금이 아닌 일반 예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수협은행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수협은요, 단위 수협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인 북부 수산업협동조합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혹시나 상대방 채무자가 이런 단위 수협의 계좌를 갖고 있다면 해당 단위 수협을 제3채무자로 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실제 사례를 설명드릴게요. 의뢰인이 이제 의뢰를 맡겨가지고 상대방이 어떤 법인인데 제가 판결해서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4천만 원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안 주니까 이 법인 계좌가 수협에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4천만 원 정도를 수협 계좌로 넣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수협은행을 제3채무자로 해가지고 예금 계좌 압류를 했더니 수협은행에서 회신 요구예요. 이 사람은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수협은행에 계좌가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 그러면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를 또 제3채무자로 해서 압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단위 수협 조합원이어가지고 이 중앙, 즉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에 계좌가 없대요. 그래서 이 사람 주소지의 단위 수협을 찾아보니까 경인 북부 수산업협동조합이에요. 그 경인 북부 수산업협동조합을 제3채무자로 해가지고 그렇게 세 번째 만에 예금 채권 압류를 성공을 시켰습니다. 본 영상을 통해 가지고요, 혼자서 채권 추심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